근데 왜 대학생들을 더 선호를 해? 아, 공부를 했고 배움이 기니까 뭘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잘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잘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잘 못 배울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거조차 회사도 몰라. 자기가 뭘 애를 뽑을지를. 근데 바라는 건 이거라니까요. 일을 잘 배워서 할 애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를 뽑는 거야? 학습 능력이 좋은 애를 뽑으려고 좋은 학교를 선호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지금 회사도 까먹었어. 왜 그래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무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나온 놈이나 초등학교 나온 놈이나 뭘 안 해? 안 배워요. 뭐 하려고 그래? 오히려 팀장님 요즘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다고 누가. 일단은 취업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보통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이 있지. 근데 이게 연결이 돼서 어쩔 수가 없어. 이 서류를 가지고 면접을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왜 서류를 보고 탈락을 시키고 면접 인원을 뽑는가? 그래서 이걸 1차로 보고 2차로 보는 거지. 이 메커니즘을 알면은 이제 서류를 붙고 면접까지 가는데 수월하다 이거지. 근데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걸 따로 본다고. 이걸 1차 관문으로 보고 이걸 2차 관문으로 보고. 네. 노무사 시험 볼 때도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었잖아.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본인이 얘기했을 때. 2차. 이거를 중심적으로 하면은 이게 따라온다고 그랬지. 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취업도. 취업도 어떻게 그래야 되냐면은 최종 면접을 보는 생각을 하고 서류를 작성하면은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 따로 이것 따로라고 생각하면 이제 생각이 갈리는. 그래서 이거를 200장, 200곳을 넣었다 이런 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목표가 있다라면은 한 장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지. 잘 써진 내 서류 하나가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한 번에 되냐? 그거는 아닐 수 있지.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곳과 일과 나에게 줄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서류를 내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일치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곳에 낼 수는 있지만 결국에서는 뭘 갖고 내야 돼? 잘 만들어진 서류 하나가 뭐만 바뀌어야 돼? 지원하는 곳에 따라서만 좀 바뀝니다. 근데 지원하는 곳에 따라서 서류가 맨날 바뀌면 이 서류는 잘못된 서류라는 거지. 뭐냐면은 나의 일생은 하나야. 근데 지원하는 곳이 여러 군데, 그래서 여러 개의 스토리가 나오면 이건 가짜 인생이지. 물론 이제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연결선상은 있지만 네.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스토리는 바뀌어서는 안 돼. 그러면은 서류를 볼 때 뭘 봐야 돼? 내 인생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거야. 하나는 경력자 자소서와 그다음에 신입의 자소서는 달라야 돼. 자, 경력자의 자소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걸어온 길이 돼야 돼. 경력 위주. 그러니까 이런 경력을 쌓아왔느냐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야. 그리고 신입으로서의 자소서는 아직 없어. 무엇을 한 게 아니야. 그럼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의 가치관은 뭐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일을 바라보는 가치관이고 내가 이 직업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경력이 나왔다라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신입의 자소서는 뭐여야 되겠냐 이거야. 아직 일을 접해보질 않았네. 그러면은 어필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의지. 그치. 의지지, 의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거든. 그 의지가 어떻게 발현되어 왔느냐. 그러면은 내가 이런 게 있어. 뭐
태어나서 뭐 5살 때부터 막 이런 의지를 갖고 살았다 이런 걸 원하는 걸까 이거지. 자소서가 짧은 이유는 왜 짧지? 쓸 게 많이 없어서. 그치, 쓸 게 많이 없지. 왜 쓸 게 많이 없어? 경력이 없으니까. 살아온 기간이 짧으니까 그래. 인생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거고, 경력자는 어때? 적어도 자기가 한 것만 나열해도 길긴 길지.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 뭐냐? 의지가 있다면 이 자소서가 짧을 수가 없어. 짧은 이유는 뭐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짧은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지. 어떤 할 말이 없냐? 이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자, 5살 때부터 의지를 갖고 살았으면 스토리가 기냐 이거지. 25살이라고 치고 20년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기냐 이거지. 근데 얘가 대학을 가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20살 때부터 5살까지 5년 동안 이 일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어. 그러면은 스토리가 짧냐 이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큼 살아온 기간, 내가 어떤 경력이 있는 기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자세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 의지의 자세.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만 안 보고 뭐만 봐요? 테크니컬한 것만 보는 거지. 뭐가 들어가야 된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자소서를 쓸 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내 인생은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야. 그럼 뭐가 안 좋은 거야? 스토리의 재료가 부실한데 여기다가 MSG를 아무리 많이 쳐도 결국에는 부실한 거거든. 그러면은 소위 유튜브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자소서를 이렇게 잘 쓴다고 하는 사람 말대로 쓰면은 되냐? 안 돼. 재료가 좋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인생을 헛살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후회를 하더라도 자기 스토리여야 된다 이거지. 차라리 내일부터 이제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인생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럼 거기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야 돼. 이 스토리 안에. 그게 누구의 스토리야? 나만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쓰레기라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된다고. 그거 안 뽑지 않아요? 안 뽑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쓰레기로 인식했다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어필이라는 거지. 왜? 나의 인생이 쓰레기다라는 게 결국 뭐야? 객관화. 자기 객관하거든.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래, 너 인생이 쓰레기인데 어떻게 바꾸려고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바꿔봤고 그랬더니 이런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런 잡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거 없이 뭐만 해요? 테크닉만 보는 거야. 기승전결 어떻게 뭐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뭐 성공하려고 했던 거 실패했던 거 무슨 알바를 했던 거 알바 안 해도 돼. 이 직업을 놓고 너는 어떻게 생각했냐가 신입의 문제야. 물론 허들은 있겠지. 뭐 영어 토익을 얼마를 봐라 이런 것들은 맞추면 되는 거야. 그게 안 맞으면 못 가는 거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의지. 자소서란 말이야. 자소서. 내가 자소서를 어떻게 썼을 때 어필이 되느냐. 그랬을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써줘야 된다고. 객관화로. 적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없이 그냥 기승전결 잘 맞춘다고 해서 좋은 스토리라고 해서 되냐 이거지. 그건 꼭 뭐랑 똑같아? 레포트 쓰는 거랑 똑같다고. 교수님 몰래 레포트 써서 다 베껴가지고 이제 자소서 써주는 거야. 어떻게 써줘? 챗 GPT 들어가서 AI로 야 이런 걸로 써줘. 야 잘 썼네. 딱 올려. 누가 쓴 거야? 내가 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어디 가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때는 뭐 통과했다 치자. AI로. 근데 언제 가서 문제가 돼? 2차 가서 문제가 된다고. 내가 왜 그런 단어를 왜 썼는지.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 단어가 솔직히 사전의 단어는 이렇게 정의됐다 하더라도 나는 그 단어를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면은 그게 뭐야? 그러니까 사전에서는
개념을 단어의 개념이 A라고 했어. 근데 나는 이 개념을 B라고 그래. 그러면 면접장에 가서 물어본다고. 너는 왜 이거를 이렇게 썼니라고. 이 개념인데 이거 맞니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얘는 왜 이 단어를 이렇게 썼을까? 이게 이제 면접장에 가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걸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둘 중 안에 하나가 나오겠지. 기발한 생각이네. 아니면은 개념이 없네. 이렇게 된다고. 그거가 개념이 없네와 기발한의 차이는 뭐야? 내가 이 단어에 대한 이 개념을 신념으로 삼고 있냐, 아니면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인데 좀 멋있는 단어라서 썼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소서를 한번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소서의 재료는 뭐냐? 자, 신입과 경력이 있습니다. 그럼 재료는 이렇게 보면 신입의 재료는 뭘까요? 의지라고. 의지는 뭐예요? 신념이에요. 가치관. 나는 돈을 싫어합니다. 재벌을 싫어해요. 그런데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관이 직장인이 될 수가 없어. 그렇지 않나? 나는 돈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내가 직장인을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요? 단어와 개념이라고. What, why, how. 공부할 때도 이게 필요하지만 자소서를 쓸 때도 필요하다. 뭘 했냐? 왜 했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그걸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신념을 갖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 이렇기 때문에. 이 이유가 분명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경력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갈 거예요. 근데 경력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경력. 응? 그 경력이 뭐야? 성과라고, 성과. 성과라는 건 반드시 뭐만 있는 게 아니야.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성공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실패도 있고. 이런 거지. 나는 이런 줄 알고 시작했는데 결과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뭐야? 피드백. 지식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얻은 교훈. 이런 것들이지. 자, 내가 이렇게 기획했는데 기획대로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끝!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은 그래서 뭐만 나와? 내가 한 것에 대한 자랑만 나오는 거야. what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력자의 이 자소서는 어떤 식으로만 나와? 나는 A도 했었고 B도 했었고 C도 했었고 D도 했습니다. 근데 뭐는 안 나와? 거기에서 얻은 지식과 교훈이 없죠. 성공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이루어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이런 뭐만 나와 있어? 감정만 나옵니다. 이 감정을 원합니까? 아니요. 자소서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 감정이다. 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 이래는 성과는 다 뭘로 지불됩니까? 내가 잘한 것은 다 뭘로 지불이 돼요? 돈으로 지불이 되거든. 감정은 그냥 그 돈에 많이 받았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건데 자꾸 뭐를 집어넣어? 의미를 집어넣는다고. 경력에선 뭐가 필요 없어요. 의미가 필요 없지. 이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지식이 돼야 되는 거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성공의 법칙들을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저는 성공해서 기뻤습니다는 의미 없다라는 거. 여기서는 이런 지식이나 교훈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해? 나는 이런 신념과 가치관을 갖게 된 원인과 어떤 동기인가 어떠한 경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필요한 거고 여기서는 내가 일을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신입과 경력은 달라야 된다. 자, 그럼 신입은 여기까지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경력에서는 하나 더 정리를 해야 돼요. 경력에서요. 경력은 신입과 다르게 하나를 더 추가해야죠. 이게 뭐냐면은 직무에 관한 기술이라고. 이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획을 뽑습니다. 그럼 반드시 무슨 얘기가 들어가야 돼? 기획 이야기가 있어야 돼. 마케터를 뽑습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돼. 이게 직무 기술서가 따로 없을 때는 이걸 어디에 녹여야 돼? 이게 따로 있으면 여기다 녹여야 돼요.
직무 기술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런 직무를 할 건데 너의 경력에 맞춰서 이런 직무를 잘 해봐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직무 기술수가 없을 때는 이 직무 기술을 어디에다 녹여야 돼요? 자소서에 녹여야 돼요. 이렇게 녹여야 돼요. 이걸 안 녹여내면 경력이 없는 거라. 만약에 자 기획실장을 뽑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장이 하는 일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경력 뽑겠다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네. 거기에 나와 있다고. 우리는 영업총괄을 뽑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총괄은 무엇을 하는 일이냐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그럼 내가 그 영업총괄이라고 하는 그 직무를 이렇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직무기술수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 자소서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그게 필요한 거야. 근데 일반 기업들은 작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볼 줄 몰라요. 근데 어디서는 봐?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공무원에서는 이런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본다. 그래서 경력할 때는 뭘 봐야 돼요? 내가 이 경력을 어떻게 수행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해왔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인생에서, 내 경력에서. 그러면 안 해본 건데요? 그거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럼 안 할 겁니까요? 이런 직무를 맡길 건데 너가 들어오면은 안 해본 거니까 들어가서 해보고 실패하면 어떡해? 그 실패하지 않을 만한 스토리를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자기 소개서가 상대방에게 어필을 하는 거. 무엇을 어필합니까? 나는 일 잘하는 사람. 경력은 일 잘하는 사람. 사람이 필요한 거고. 신입은 말 잘 듣는. 일을 잘 배워서 할 사람. 여기에 일 잘할 사람을 뽑게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일을 잘할 사람. 경력. 여기로 가죠. 근데 뭐해서 일을 잘 배우려면 일 잘 배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의지가 있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 근데 자꾸 MZ들이 뭘 놓치냐? 자기네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잘 배웠어요. 잘 배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내가 모르는 일을 시키면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 제 일 아닌데요. 제가 이거 하려고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 태도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자,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야? 여자들이 여자 공무원을 뽑았더니 배설 작업을 시켰어. 그랬더니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들어온지 아십니까? 이러는 거야. 나는 관심이 없다고. 내 직원이니까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럼 신입은 어떤 걸 해야 돼요? 배워서 일해야 돼요. 그럼 제설도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 배워야지. 내 일이 아니래. 새로운 일이 생겼어. 또 누구한테 맡기냐 이거야.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면 신입을 뽑겠냐 이거지. 점점 뭐를 안 뽑아요? 신입을 안. 공채를 안 뽑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된다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필요한 거냐?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배워서 처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사람들은 없어지고 어떤 사람들만 있어? 내 능력 소모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어떤 생각을 먹게 돼? 이왕 일해서 할 거? 돈을 줘야 된다면? 경력직 뽑자. 경력직 뽑고 어떤 놈을 뽑아? 잘하는 놈을 뽑는 거지. 돈을 더 주더라도 더 가치 있는 놈을 뽑지. 돈을 적게 주고 이런 사람 뽑아야 될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놓치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내 밑에 있는 후배들은 다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신입으로 채용된다는 것은 내 선배들이 닦아놓은 그 신뢰에 의해서 길을 가는 거거든. 근데 그 길을 무시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행동을 하잖아? 그럼 이 신뢰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 후배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과가 왜 취업을 못하냐? 우리 학교가 왜 취업을 못하냐? 선배들이 잘못한 거라고. 선배들이 그따구로 일을 하니까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해도 사회가 내가 나온 학교, 내가 나온 과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자꾸 좋은 학교를 찾죠? 좋은 학교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의 순위와 지금의 순위가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 안에서 선배들이 닦아놓은 신뢰들이 그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의대가 있어서 좋아지는 건 아니라 선배들이 나가서 해요. 그러면은 그 경험을 했던 회사들이 아, 이런 학교 나온 출신들이 일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의대가 있으니까 애들이 일을 잘하겠다. 뭐 약대가 있으니까 일을 잘하겠네. 공대가 있으니까 일을 잘하겠네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신뢰의 문제다. 신입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야? 나의 신뢰를 쌓는 거는 오직 뭐밖에 없다? 의지와 태도다. 신념과 가치관이다. 그래서 뭐 하면 안 된다? 일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일을 잘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어디 녹아 있어야 돼? 자소서에 녹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직은 일 잘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신입으로 가서 워라밸을 찾으려고 그래. 그게 됩니까? 뭐 해야 되는데? 배워요. 일도 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어디에 워라밸이 있어? 워라밸이 나온다는 건 뭐야? 내가 실력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 공간이 나오는 거. 내가 더 배워야 될 시간에 내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영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야. 이 사람조차도 또 안 배우면 어떻게 돼? 뒤처진다고. 그러니까 내 삶에 배움이라는 공간을 비워놓지 않으면은 그 삶이 없다고. 근데 자꾸 이 배워서 해야 될 시간을 뭘로 만들어? 소비하는 시간으로 만든다는 거지. 뭐라고 얘기하면서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면서 자꾸 내가 배워서 성장해야 되는 시간들을 다 자꾸 뭘로 바꿔요? 소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 나는 워라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잘리는 거지. 기업들이 워라밸을 마치 해줄 것 같이 생각하지만 본인들이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가불관계가 바뀐다고. 그래서 자소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떤 거가 들어가야 돼? 태도가 들어가야 돼. 왜 배워야 됩니까? 안 된다니까. 본인들이 생각을 해봐. 중학교 나온 애가 취업을 한다고 왔어. 고등학교 나온 애가 취업을 한다고 왔어. 대학교 나온 애가 취업한다고 왔어. 사회 입장에서는 어때? 다 똑같아. 뭐 안 해본 사람이야. 일을 안 해본 사람이야. 근데 왜 대학생들을 더 선호를 해? 아, 공부를 했고 배움이 기니까 뭘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잘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잘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잘 못 배울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것조차 회사도 몰라. 자기가 뭘 애를 뽑을지를. 근데 바라는 건 이거라니까요. 일을 잘 배워서 착한 애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를 뽑는 거야? 학습 능력이 좋은 애를 뽑으려고 좋은 학교를 선호하는 거지.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과 일을 배우는 능력은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다를 수 있지. 하지만 뭐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가? 확률이 높다. 좋은 학교 나오고 가방끈이 길수록 이 잘 배워서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지금 회사도 까먹었습니다. 왜 그래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요즘 애들 이거를 아무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나온 놈이나 초등학교 나온 놈이나 뭘 안 해? 배워요. 안 배워요. 뭐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사장님 요즘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다고 누가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뽑고 싶겠어? 그냥 안 하는 사람 뽑고 싶은 거야 이거. 신입사원은 이렇고 경력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써놓는다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일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난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잘했고 이런 거는 좀 실패했지만 이런 걸 배웠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